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세 번째로 우리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학생들도 잘 알겠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특히 유엔 같은 데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 또 여전히 지금 저 원인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고 아직도 인간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린하우스 이펙트. 우리말로 하면 여기 있는 온실 효과예요. 온실 효과라는 말.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 글로벌 워밍.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라는 이야기죠. 지구온난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기후변화라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다르죠. 어떻게 다른 개념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구의 온도는 말이에요. 태양에서 내리쬐는 그 빛에 의해 가지고 이 지구의 주변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에 있는 수증기라든지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등등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여기에서 내려온 빛이 열로 바뀌는 거예요. 일부는 우주로 가지만은 여기서 열로 바뀌어 가지고 머물러 있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온실 효과라. 만약에 지구에 온실 효과가 없으면은 지구는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30도 이하가 된다.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지금 지구 온도가 평균 15도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생명체가 살 수 있고 인간도 살 수 있는 거죠. 온실 효과가 없으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온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가 이 온실 효과가 있는데, 그럼 지구 온난화는 뭐냐? 이렇게 이제 지구가 따뜻하게 있었는데 과거보다도 점점 지구 온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지구 온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바로 지구 온도가 증가하는 걸 우리가 뭔가 하면은 지구 온난화다.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점점 온도가 증가하니까 그냥 따뜻하게 살면 되는데, 그 문제뿐만 아니고 기후가 변하는 거예요. 태풍이 생기고 홍수가 나고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도 더 심한 기후가, 악성 기후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근데 원인은 뭐냐? 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뭐냐? 여전히 논쟁 중이고, 논쟁 중이란 말은 뭔가 하면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인간에 의해 가지고 이 온실가스가 증가해 가지고 바로 이 온실 효과가 더 많아져 가지고 지구가 더워진다고 얘기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뭐냐? 아니다. 원래 이 태양의 활동에 의해 가지고 지구의 온도는 핵심은 뭐냐? 태양의 활동이에요. 태양의 활동, 자연 현상에 의해 가지고 온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둘 다를 다 같이 알아야 되고, 이 기후변화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지구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어떤 환경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런데 먼저 그러면은 지구에 이 CO2가 증가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해가지고 지구가 더워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쪽을 먼저 보면 말이에요. 산업혁명 이후에 뭐냐? 석탄과 석유 사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하면은 대기의 CO2가 증가한다. 실제로 이게 뭔가 하면은 미국에서 그 하와이 섬에서, 왜 하와이냐 하면은 하와이라는 데가 떨어져 있고 바다의 한가운데니까 가까이에 있는 다른 무슨 공장이라든지 다른 대기 오염은 소수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하와이에서 이것을 측정을 하고 CO2 농도를 측정하고 있어요. 그 측정을 하는데, 측정한 거하고 또 그전에는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 과거에 얼어있던 얼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을 측정을 해요. 하는데 1850년대는 275 ppm이던 CO2가
지난 2013년에 와가지고는 400ppm을 증가했다. 상당히 많은 게 증가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것이 이 대기에 있는 CO2를 측정을 해보니까 점점 증가해가지고 증가 속도도 뭔가 하면은 바로 1950년대 이후에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구가 더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 산업 문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하는,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유엔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말이에요. 그 말고, 근데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것이 그냥 배출량의 증가도 있지만은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요. 그 대기의 CO2가 증가하면은 기온이 상승하고, 그 기온이 상승하면은 뭔가 물에 녹을 수 있는 CO2 용해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학생들 잘 알 건데, 그 물이 찰수록 기체가 많이 녹아들어요. 헨리스로우라 해가지고 화학에서 나오고 하죠. 물이 많이 녹는데 점점 더워지니까, 바다가 더워지니까 바다에서 녹아있던 CO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CO2가 증가하고, 이것이 증가하니까 다시 기온이 증가하고, 기온이 증가하니까 다시,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급속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주장들,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대부분의 주장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말고 다른 주장은 다시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CO2뿐만 아니다 이거죠. CO2 말고 다른 물질도 여기에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메탄가스예요. 농업 활동이라든지 우리 논농사, 아시아 지역에서 논농사를 지으면은 논바닥에 있던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와요. 그것이 대기로 올라가고, 또 무슨 습지, 앞에서 우리 물에서 배웠던 습지 있죠. 그런 데서도 많은 이 메탄가스가 나오고, 또 낙농 그 소라든지 양 같은 이런 반추동물이 이렇게 대책임을 할 때 거기에서 메탄가스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 메탄가스도 상당히 많은 기후온난화에, 지구온난화에 이게 그걸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봤던 프레온가스, 앞에서 우리 봤던 프레온가스도 여기에 이 지구온난화에 온실가스로 작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N2O가 있어요. NO2가 아니고 N2O, 아산화질소, 비료에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도 농사 지을 때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오존이라든지 수증기 같은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온실 효과를 더 크게 해가지고 지구를 덥게 한다. 여기 보면은 이 CO2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메탄가스, 프레온가스,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온난화에 기여한다. 여기 보면은 그런 거죠. 뭐 CFC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빛이 내려와가지고 대기로 가는 것을 잡아두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떠냐? 여러 가지 영향을 줘요. 이것 때문에 기후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아까 우리 앞에서 봤지요? 온실 효과는 무엇이고, 지구온난화는 무엇이고, 기후변화는 뭐냐? 기후변화는 결국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게는 여기다가 이 폭염도 일어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냉해, 바다의 이 해류가 변해요. 근데 해류가 변하는데 왜 지구온난화의 냉해냐? 해류가 변하면은 한류가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그 지역에, 과거에 그렇지 않던 지역이 이 추워지고 말이에요. 더워지고 추워지고, 이게 다 뭐냐?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지구온난화가 덥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게 하는 거죠. 그런 시기로 되고, 태풍도 생기고 말이에요. 기후재난이 증가한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가뭄이 생길 수도 있고 홍수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지구온난화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정발량이 증가해요. 정발량이 증가하면은 지면이 건조하게 되고, 그 대기에 훨씬 더 많은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떨어지는 곳은 강우량이 증가해가 홍수가 되고, 안 떨어지는 곳은 뭐냐면은 가뭄이 생기는 거예요. 가뭄과 이 홍수가 동시에 생기고, 냉해와 폭염이 동시에 생기는 이게 바로 기후변화. 이게 다 뭐냐? 지구온난화로 인한 것이다.
또 그 말고 또 생기는 게 뭐냐? 사막화예요. 사막화가 장기간 가뭄되면은 지금 이것도 뭔가 지구 전체의 큰 문제지. 앞에서 우리 토양에서 잠시 봤죠. 뒤에 우리 다시 한번 볼 건데, 그러면은 이게 장기간 가뭄이 되니까 토양이 건조화되고 결국은 사막화, 기후변화, 사막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죠. 실제로 빙하는 녹으면은 해수면이 상승하지 않아요.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이 녹으면은 수면은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얼음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수평으로 되는 거지. 이게 해수면 올라가지 않아요. 만년설 높은 산에 있던 것들이 녹으면은 그것이 바다로 가가지고 해수면 올라갈 수 있죠. 그보다 가장 큰 거는 뭐냐? 물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요. 지금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2100년까지 0.5에서 2m 정도를 상승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해안이 침수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만년설이 녹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느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투발루란 나라. 이것도 아마 우리 지구온난화에서 많은 학생들이 다 알아야 될 중요한 건데, 투발루의 비극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태평양에 있는 호주 옆에 있는 나라예요. 섬으로 된 나라인데 이 섬이 워낙 낮게 이래 돼 있으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말이에요. 이 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사라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냐? 뉴질랜드로 지금 이주를 하고 말이에요. 한 나라가 수몰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은 사실이다. 그것도 빨리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빨리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사라진다. 이게 지금 투발루란 나라의 국기인데, 국기가 결국 나라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도 말이에요.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 과거에도 일부 상승을 했어요. 10 내지 15cm 지난 100년간 그래 했는데 앞으로도 2100년까지 지금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해수면 상승이 또 하나의 이제 큰 문제죠. 기후도 변하고 그 다음에 사막화도 일어나고 해수면도 상승하고 또 하나가 뭐냐? 생태계 산림이라든지 또 바다에 있는 전 지구 생물상의 변화. 우리나라도 변화가 있죠. 지금 현재 사과가 옛날에 남쪽에만 자라던 것이 지금은 계속해서 위로도 자라고 여러 가지 또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 아열대 식물도 자라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주변의 바다에서 아열대 물고기도 잡히고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 생태계가 변하는 건 사실이죠. 그다음에 농업 생산성도 변하는 거죠. 어떤 데는 농사가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과거에 농사를 못 짓던 어떤 시베리아라든지 뭐 이런 데도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작물의 종류도 달라지고 경작 시기도 달라지고 해충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지.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 지금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코로나가 기후변화 때문에 생겼다. 그건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명확한 근거가 없는 거지 지금. 근데 지금 코로나가 왜 생기느냐 정확한 그 답이 없는 거지 지금. 하여튼 그런 문제들, 그 해충 문제, 작물 경작 시기, 하여튼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지금 생산성이 변한다. 대기도 말이에요. 더워지면은 광학 반응이 증가해가지고 광학 반응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오존이라든지 광학 스모그가 많이 생기네. 앞에서 배웠던 우리 팬 그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지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건강에 농업에 산림에 또 물에 대한 수자원, 비가 많이 오는 곳, 가뭄이 드는 곳, 이 수자원의 문제, 해안 지역에 침수되고 생태계의 변화, 여러 가지 2차적인 영향이 생긴다. 이런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유엔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자. CO2를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 이제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데 그럼 과연 기후변화의 진실이 뭐냐? 그리고 이것을 거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예? 앞에 있는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고 빨리 이 산업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뭔가 하면은 기후론자라 그래. 기후론자, 알라미스트란 영어로 가지고 그런 이야기하고 또 일부는 뭔가 하면은
자연 현상이다. 태양이 더워지기 때문에 태양의 활동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는 건데 이걸 뭔가 회의주의자, 스캡틱스라 이런 말을 또 쓰고 하는데 이 아직도 이 회의주의자와 기후론자, 회의론자와 기후론자의 팽팽한 논쟁이 이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기후론자가 많은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이 과학자들이 근거의 부족성을 이야기하면서 회의론자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둘 다 누구의 말이 이쪽 주장은 뭐고 저쪽 주장은 뭐냐?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기후변화로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거죠. 이 주장은 뭔가 산업화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이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지구온난화가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뭔가 하면은 태양 활동이 증가해가지고 지구가 더워지고 지구가 더워지면 어떻게 해요? 지구가 더워지면은 물 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올라오니까 이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료가 뭔가 하면은 이쪽에서 뭔가 하면은 이쪽에서 기후론자들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계속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 붉은색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기후가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근데 이 부분 잘 안 맞죠, 이게. 이 빨간 선하고 이 파란 선에 잘 안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뭐냐? 바로 태양의 활동, 솔라 액티비티. 태양의 활동하고 지구의 온도하고가 훨씬 더 이게 잘 맞아 보이는 거죠. 이런 논리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많아요. 많은데 거의 책이 몇 권 나올 만큼 논쟁이 많아요. 많은데 최근에 아주 독특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게 지구에 거대한 실험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한 40% 줄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한 25%가 줄었다. 지구 전체에 한 11%가 줄었어요. 그래서 배출량을 줄이면은 CO2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억제되고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가 안 생긴다고 주장했던 것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1%가 지금 줄었는데도 여기 보면 나오지만은 하와이에서 측정했는 바로 이게 마우나 노아라는 데가 뭔가 하와이에서 측정소에 측정한 거예요. 이 보면 이래 나오죠. No atmospheric evidence. 지금 지구의 CO2 배출량을 줄였는데 계속 증가는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일부에서 뭐냐? 이것은 이산화탄소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구 자체가 더워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다고 회의론자들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뭐냐? 소빙하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밝혀진 거예요. 과거에 말이에요. 이때 중세 때 앞에서 내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산업혁명이 일어났느냐? 날씨가 추워지니까 석탄으로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바로 난방을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석탄을 캐기 위해서 뭐가 했느냐? 스팀 엔진을 만드는 토마스 뉴컴머라는 사람이 초기에 땅 속에 있는 석탄을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만들면서 시작된 거지. 이때 아주 추웠대. 이 소빙하기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게 보니까 이게 천문학자들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쪽에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태양의 흑점 활동이 아주 심하고 이것 때문에 더워졌고 지금 이제 2042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다시 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 또 나왔어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쿨링, 지구가 점점 치워지고 있다. 지금 현재는 말이에요. 지금 이쯤 되는데 지난번 98년 이럴 때보다도 훨씬 좀 추워지고 있어요. 소빙하기 도래와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구의 대실험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구에 대해서 지구 온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떤 주장을 하느냐를 한번 더 보면 말이에요. 이 보면은 지구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다. 이산화탄소뿐만 아니에요. 태양, 방금 우리 이야기했던 태양, 구름이 많이 끼면은 이게 더 온도가 떨어지는 거지. 구름, 날씨, 또 화산, 이게 바로 자연 현상에 의해 가지고도 결정되고, 또 인간은 말이에요. 지금 온실가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것들은 지구를 덥게 해요. 하지만은 대기에 있던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땅이 이렇게 이게 아스팔트냐 콘크리트냐 땅이 이게 열을 흡수하는 그게 달라요. 지면에 따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예요. 과학적인. 지구의 그 온실가스 중에서 그린하우스 가스 중에서 지구를 덥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뭐냐? 물이에요, 물. 물이 거의 95%고 이산화탄소는 그 중에서 3.6%,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N2O, 아산화질소, 그리고 메탄, 기타가 있는데 실제로 뭔가 하면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온실 효과의 3.6%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냐? 탄소는 자연에 의해 가지고 식물이 호흡하고 광합성하고 동물이 호흡하고 광합성하고 토양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고 원래 자연에 있던 효과는 그 영향이 96.8이고 인간에 의해 가지고 화석 연료를 태워 가지고 CO2 배출하는 게 3.2%. 그 전체 영향을 따지면 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것을 잘 과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산화탄소 극히 일부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일부 과장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지구온난화는 완전한 토탈, 베리 익스펜시브, 아주 값비싼 혹 사기다. 거짓이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얘기도 주목. 이 사람이 유명한 기후 전문가인데 미국의 MIT의 저거예요. 그 대기과학과의 뭐라 그러나 그 명예교수택인데 은퇴했는 명예교수인데 이 사람의 얘기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인간이 기후를 변화시킨 것은 트리비얼리 트루, 하찮게 맞는 말이다. 하지만은 numerically insignificant, 숫자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사람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그 인간이 어떻게 화석 연료를 태워 가지고 거기서 배출되는 그것 때문에 기후가 변한다 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네. 그럴 수는 있지만 그 하찮은 일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0.12, 1%도 아니고 0.12% 정도. 그것도 온실가스에서만, 온실가스 말고 다른 태양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날씨라든지 화산이라든지 각종 지면 변화라든지 다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소빙하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지고 많은 것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특히 이런 말이 나와요. 그 글로벌 워밍 알라미스트, 이게 뭐냐? 기후론자예요. 기후론자. 경고한다. 뭐 이런 말이 뭐냐면 지금 기후변화가 오니까 우리가 빨리 산업화에 문제가 있고 CO2 양을 줄여야 되고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이그젝틀리로 완전히 잘못됐느냐. 첫 번째 방금 이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지. 지구가 지금 점점 냉각화가 콜드, 소빙하기가 오고 있다. 그 소빙하기가 뭐냐? accelerate, 가속화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가 아주 미니스쿨, 극소 정도의 영향을 준다. 이게 0.12밖에 아니다. 그런데 무슨 거 가지고 이거 지금 CO2가 난리냐.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가 뭐냐. 대기에 이 CO2가 증가하면은 오히려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더라. 왜냐하면 광합성을 잘하니까.
그리고 CO2는 한때 우리가 대기 배울 때마다 이게 대기오염 물질이 아니에요. 해롭지 않고 식물이 하나의 그 먹는 거죠. 식물이 그 가지고 광합성을 하고 우리도 지금 CO2를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 생산이 증가하고 지금 400ppm이 넘었다고 난리인데 실제로 실험적으로 이상적인 지구의 CO2는 1000ppm이다. 그것을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돼. 양쪽 주장이 뭐냐. 양쪽 주장. 무엇이 과학이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적극 나서 가지고 빨리 CO2를 줄여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바르게 책도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학생들 아마 기회가 되면은 도서관 같은 데 찾아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한번 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과거에는 기후변화에 완전한 전적을 믿었는데 지금은 둘 다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끝으로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것들 중에서 지금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들 어떻게 있느냐. 바로 여기 하나가 사막화지요. 앞에서 우리 토양에서 봤지요. 토양에 보면서 원래 지구 면적의 3분의 1은 사막이에요. 여기 다 지구 육지의 3분의 1은 사막이다. 사막의 정의는 뭔가 하면은 정발량이 강우량보다 많을 때, 비가 오는 양보다도 정발되는 것이 더 많을 때를 우리가 사막이라 그러는데 지구의 3분의 1이 여기에 사막이에요. 이거는 원래 지구 자체가 그래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막하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지금 현재 약 한 19% 정도가 지금 전체 육지 면적의 한 19% 정도가 사막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죠. 과잉 목축, 과잉 경작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사막화가 되고 있다. 이거 전체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아시아의 경작지 40%, 아프리카가 훨씬 더 사막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80%가 경작지의 80%가 이 사막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것이 지구의 문제. 앞에서 우리 토양에서 얘기했던 거죠. 또 하나가 뭐냐? 자원이 고갈돼. 우리 폐기물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지금 지구의 용량을 우리는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벌써 1개 반을 쓰고 있고 지금 2050년에 가면은 2개가 넘을 것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지구의 환경 문제다. 세 번째는 뭔가 물이 부족하고 또 물이 곳곳에서 오염되고 후진국일수록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 그 원인이 뭐냐?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또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죠. 물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물에서. 그래서 문화 수준이 향상되고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국가 간 물 분쟁으로도 이어지는 그러한 지구의 전체의 환경 문제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봤죠. 에너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뭐 때문에? 환경과 경제성 때문에. 환경 문제가 여전히 여기저기 이런 것들 여기 다 환경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은 특히 뭐냐? 경제성의 문제가 있어요. 딜레마에 빠져 있고 지구 전체에. 또 하나가 뭐냐? 생물 멸종. 우리 맨 먼저 우리 생태계 할 때 봤죠. 지구의 생물이 21세기 말에 한 반까지 사라질 수 있나? 지금 멸종되는 이런 것들 인간에 의해서 지금 이게 과잉이 예측인지 모르지만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지구 환경 문제다. 또 하나가 이제 바다에서 우리 잠시 봤지만은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 지난번에 우리 봤죠. 바다에 여러 가지 탱크 옛날에 빠져있던 배들이 그대로 바다에 남아있고 말이에요. 그 말고 남핵이라든지 쓰레기, 기름 유출 적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점점 바다에 환경 문제가 생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구 전체의 환경 문제가 어떤 거냐. 특히 우리가 산성비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오존층 파괴 문제, 앞에서 우리 봤던 여러 가지 이 환경 문제들, 이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것이 우리 지구 환경.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냐? 과학적인 사실들.
그런 것들,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과학적인 중요한 사실들, 그걸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른 국가 발전, 국제 협력, 이런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수고했어요.